안녕하세요, 여러분. 디귿 영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항 분포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항 분포가 대표적인 이산 확률 변수였거든요. 그런데 정규 분포는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하나, 연속 확률 변수 하나, 가장 대표적인 분포를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연속적인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이나 시험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즉 강수량이나 시험 점수 같은 건요, 여러분, 똑똑 끊어진 값이 아니고요. 막 소수점 값들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자료의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를 엄청 작게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대요. 즉, 요런 모양으로 분포를 한다는 거죠. 시험 성적도 요런 모양으로 분포하고 강수량도 요런 모양으로 분포하고 그다음에 나뭇잎의 크기나 별의 표면 밝기 이런 것도 요런 상태로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걸 관찰을 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요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이게 일반적인 경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의 곡선, 이런 걸 사람들이, 이거 노멀한 거 맞네. 그래서, 보통의 곡선이다라는 뜻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정규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우리나라 수학은 일본어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번역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노멀이라는 단어가 약간 다소 의미가 살지 않게 정규라는 표현으로 번역됐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약간 보통의 곡선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말이 정규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겠죠.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fx가 무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선생님 너무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 자체를 막 외우거나 이 식으로 뭔가 계산을 하거나 이럴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정도로 한번 봐 두시면 좋겠고 요걸 따르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리면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 보이시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의 특징을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과 학생이 아니면 제대로 안 배우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이 E라는 것은요, 2.718 28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마치 파이 같은 무리수의 일종이다. 자연상수 이다라는 것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식에 정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이 식을 못 외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요. 이 식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성질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긴 이 요상한 식으로 주어질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임이 알려져 있다라고 했죠. 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x가 평균과 분산에 대한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평균과 분산이 각각 m이랑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n을 쓰고 평균을 앞에 시그마 제곱을 뒤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항분포에서는 bn, p였죠. 사실 여기가 실행의 수였고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여기다 담은 거고요. 정교분포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평균이랑 분산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보를 담아서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첫 글자 n을 써서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 확률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맞아요.
확률 밀도함수 아래쪽 넓이로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특정한 값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정규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 곡선은 당연히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균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란 뜻이에요. 양쪽이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즉 이 밑에 전체 넓이 있죠? 이 전체 넓이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또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그마가 일정한 경우랑 그 다음 두 번째는 M, 평균이 일정한 경우. 자, 여러분, 시그마가 뭐였죠? 맞아요.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뜻하는 어떤 수학적인 용어예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그래프 모양이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그마 값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이 같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 값의 차이에 따라 평균이 더 큰 게 오른쪽에 그려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이 똑같다는 건 가운데 축이 되는 m 값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그마 값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그마 값은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 중에 어떤 게 시그마가 가장 큰지 어떤 게 작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는 뜻이에요. 그쵸?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매우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게 요게 표준 편차가 작은 겁니다. 반면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널리 퍼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널리 퍼져 있다는 건 평균은 정해져 있는데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근데 선생님 다 좋은데요. 평균 근처에 몰려 있을 때는 여기가 좁고 높아지네요. 그 다음에 평균에서 멀어질 때는 이렇게 넓고 낮아지네요. 라는 걸 관찰했다면 성공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 밑에 넓이는 얼마겠어요? 그쵸, 1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넓이 1을 유지하면서 표준 편차가 커지려면 당연히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넓이도 1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정리해보면, 그림 1은 표준 편차는 같지만 평균이 다른 두 정규 분포 곡선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같지만 대칭축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즉, 시그마가 일정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두고 갈게요. 그 다음에 그림 2에서는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가 다른 세 정규 분포 곡선으로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래프의 모양은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요, 여러분, 널리 퍼져 있고요. 널찍하게 퍼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 밑에 넓이가 1이 되기 위해선 높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그럼 반대로요. 시그마의 값이 작을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당연히 높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첫 번째,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두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확률의 총합이므로 항상 1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그래프 모양이 일정하다고 했죠.
m의 값은 달라질 수 있어서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크다는 얘기는 널리 널리 퍼져 있다.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모양을 주면 어떤 게 시그마가 큰지 어떤 게 평균이 큰지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할 게 많지만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보통 확률 변수 x를 쓰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보통 z라는 확률 변수를 쓰거든요. 얘는 아주 특별한 정규 분포고요. 얘는 평균이 항상 열, 표준 편차가 1인 요런 정규 분포를 의미해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란 얘기는 표준 편차도 1이란 얘기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n 0,1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또 양수 z에 대해서 0부터 z 사이는 위의 그림에서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같고 그 값은 이 책의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Q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말하자면 0부터 z까지의 확률이고요. 요 부분의 확률들을 모두 다 구해가지고 사전에 구해서 정리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이 책의 부록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는 교과서를 지참하셔서 표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표를 보는 방식인데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예를 들어 0부터 1.72 사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아래로 내려가서 찾으면 되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으시면 돼요. 1.72에 해당하는 걸 찾으려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값을 찾으시면 된다. 이따가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표준 정규분포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0이 생략돼서 표시된 책들도 많거든요. 그냥 0.4573 여기 0점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은 1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래서 0.4573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표라고 하더라도 0.4573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확률 밀도함수 FZ의 그래프는 당연히 Z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이 얼마였다고요? 0이요. 항상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을 기준으로 대칭이라서요. 0부터 Z까지의 확률이랑 여기 음수 마이너스 Z가 있다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Z부터 0까지의 확률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왜냐면 대칭이니까. 좌우 딱 접었을 때 겹쳐지는 값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제 1번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네,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표도 반드시 필요해서요. 쌤이 표도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를 때 만약에 여러분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1번부터 그림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한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맞아요. 0입니다.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이 왼쪽의 확률을 모두 다 구하고 싶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표준 정규분포는 요렇게 반을 뚝 자르면요. 이 밑에 전체 확률은 1이기 때문에 여기 반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0.5인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하, 왼쪽 반은 그냥 0점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른쪽 반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다시요. 자, 정신 한번 차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거 왼쪽 반은 지금 0.5인 거 이해하셨죠?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그럼 0부터 2까지 이쪽 확률을 한 번 더 구해야 되는데요.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할 때는 자, 2라는 숫자는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2가 되는 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값을 찾으면 0.47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0부터 2 사이일 확률을 미리 구해 봤더니 여기가 0.477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보다 작을 확률 전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0.5 더하기 0.477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977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 상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가운데가 0 이고요. -1부터 1.5까지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를 똑 나눴다고 생각할 때 0부터 1.5는 어떻게 구하면 되게요? 맞아요. 표에서 바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1.5가 되는 여기 첫 번째 0.433 이 숫자를 찾으셔서 여기다가 0.43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표에는요, 오른쪽만 나온다면서요. 이거 음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표준 정규분포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나 0부터 -1까지나 요 확률이나 요 확률이 어떻겠어요? 그쵸.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0부터 -1까지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1까지일 확률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0.3413을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0부터 -1부터 1.5까지를 구하라고 하면 0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0부터 1.5까지는 진짜 1.5까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찾아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을 찾아서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1일 때랑 1.5일 때를 찾아서 더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0.3413 더하기 0.433이 이거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거 선생님 계산은요? 계산 여러분 이거 소수점 더하기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세로로 쓰고 짠, 짠, 짠 이렇게 쓰시면 0.7745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